제99회 전국체전이 오늘 익산에서 개막식을 갖고 일주일 동안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부산 경제계에 이어 정치권까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반대하고 나섰지만 정작 이를 차단할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정부가 경제활성화 사업에서 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는 등 고용 위기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올해로 99번째를 맞은 전국체전이 조금 전 익산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15년 만에 전북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인데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일주일 동안의 열전이 이어집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년 전북에 발을 딛는 선수들, 천년의 문을 통해 시도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입장합니다. 천년 전북의 새로운 미래. 성화가 점화되고 99번째 전국체전에 화려한 막이 오릅니다. 우리 전북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5년 만에 전북에서 열리는 이번 체전은 46개 정식 종목과 시범 종목 택견까지 모두 47개 종목으로 진행됩니다. 17개 시도 선수단 18,000여 명과 중국, 일본 등 17개 나라 1,300여 명의 해외 동포 선수들이 참가해 일주일간의 열띤 경쟁을 벌입니다. 천년 전라북도 역사와 문화, 출향인을 합친 500만 전북인의 저력과 정성을 모두 내보일 소중한 기회입니다. 개최지인 전북은 종합 3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천년의 숨결, 생동의 울림을 주제로 내건 이번 전국체전은 익산을 주 무대로 전라북도 73개 경기장에서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선수들의 땀으로 써내려갈 감동의 서사시가 정도 천년을 맞이한 이곳 전라북도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국체전 첫날인 오늘 배드민턴과 자전거, 유도에서 금메달이 쏟아지는 등 전북 선수단이 시작부터 선전을 펼쳤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통 수비에 이은 전광석과 같은 공격으로 상대를 압도합니다. 원광대 배드민턴 팀이 단체전 결승전에서 충남 백석대를 누르고 가장 먼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사전 경기 개인 복식에서 이미 금메달을 딴 김재환과 서승재는 대회 첫 2관왕에 올랐습니다. 익산에서 개최가 돼서 저희가 거기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최고의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응원도 해주셔서 진짜 뭐라 해야지 참 말로 이룰 수 없는 결과를 이뤘는데 군산대 여자 배드민턴 팀은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자전거 박상우는 개인 출발에서 대회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집중해서 좀 1등이라는 결과를 얻게 돼서 되게 기쁘고요. 일단은 뭐 3연패라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일단 다음 해에도 이제 4연패를 한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리 역시 개인 출발에서 아시안게임 4관왕 나아름을 누르고 금빛 질주를 펼쳤습니다. 유도 김성민은 100kg 이상급 금메달, 무제한급 은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전주대 축구팀은 1회전에서 최강팀으로 꼽히는 경기 중앙대를 승부차이 끝에 이기고 우승에 한 발 다가섰습니다. 대회 첫날 메달을 쓸어 담은 전북 선수단은 내일은 레슬링과 태권도, 유도 등에서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오늘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국감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 PLS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농진청의 연구개발 활동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 PLS가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제도의 취지는 농약 등록과 관리 강화지만 정부가 사업을 급하게 밀어붙이다 보니 주관기관인 농진청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고 농민에 대한 홍보도 덜 돼 농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고 우리 먹거리를 위한 정책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최소한 5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도 이 제도는 1헥타르 이하 소규모 농가 비율이 80% 이상인 국내 실정에 맞지 않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산림청의 항공방제 또 고압 살포기 이런 게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금을 그릴 수 있느냐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연말까지 많은 둥지를 모을 수 있도록 만약에 연기가 된다면 또 거기에 따라서 좀 더 충실하게 보완을 해나가도록.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 활동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농진청 연구 인력 4분의 1가량인 329명은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무늬만 연구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농업경영연구 예산이 전체의 1%대에 그치고 있다며 농민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JTB 뉴스 홍창용입니다. 도내 학교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각 교육청 학교급별 스프링클러 배치 현황을 보면 전북은 1,138개 학교 가운데 7.5%인 85개 학교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설치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설치 규모나 조건에 맞는 학교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다며 전북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학교가 많아 설치율이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심신안정실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소방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 소방안전센터의 심신안정실 설치율은 45.1%에 그쳤습니다. 김병관 의원은 소방관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유병률이 일반인의 7배 이를 정도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크게 받고 있다며 소방청이 심신안정실 예산 가운데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반대하는 부산경제계의 움직임에 이젠 정치권까지 거들고 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부산의 정치권이 전면에 나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전북의 방패막은 보이지 않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을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제3의 금융도시로 만들겠다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연기금과 연계한 산업, 전북의 자산인 농생명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금융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금융중심지 지정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부산 상공회의소가 지난달 비효율적인 정책이라면서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부산의 정치권은 기다렸다는 듯이 국회 대정문 질문을 빌어 금융위원회 압박에 나섰습니다. 저는 제3금융중심지는 서울과 부산의 금융중심지를 같이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여당인 민주당도 반대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부산 정치권이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막으려는 움직임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당장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등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벼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회 정무위에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등 부산 의원은 2명이나 되는데 전북 의원은 1명도 없어 부산 정치권의 공세에 맞서 전북의 입장을 대변하기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대통령 공약인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부산 정치권이 걸고 넘어지면서 전라북도와 전북 정치권의 치밀하고 조직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시와 남원시, 여수시 등 전라선 권역의 7개 지자체가 정부의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전라선권 7개 지역 단체장으로 구성된 전라선권 KTX 협의회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경부선과 호남선 중심의 정부 고속철도 정책과 국가계획에 전라선을 포함시킬 것과 수서발 STRT의 전라선 운행을 촉구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이 전국 지방청 가운데 여성 청소년 수사팀의 여성 경찰관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소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전북청은 17개 여성 청소년 수사팀 가운데 6개 팀에 여성 경찰관이 한 명도 없어 미배치율이 35.3%로 전국 지방청 중에 상황이 가장 나빴습니다. 소병훈 의원은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여성과 아동 대상 사건을 수사하는 부서에 여성 경찰관이 없어 피해자 조사와 보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발굴하려 해도 막대한 사업비 부담에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정부가 지자체 몫의 사업비를 줄이고 국회에서 지자체가 필요한 예산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고용 산업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을 찾아 기업과 실직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한 뒤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자격증 10개, 20개 있으면 뭐하냐. 안 불러주는데. 그게 현실입니다. 김 부총리는 정부 지원의 한계를 확인했다며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지 20여일 만에 전국 9개 위기 지역 지자체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자체가 위기 극복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몫의 사업비를 줄이는 대신 정부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비 예산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용 위기 지역 지자체가 신성장 사업 발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기재부에서도 우리가 발굴을 잘 해낸다면은 충분히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다는 이런 의지는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고용 산업 위기 지역에 대한 지원책 개선에 나선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실질적인 효과를 끌어낼지 주목됩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기준치를 10배나 초과한 라돈이 검출돼 무리를 빚은 건설 자재에 대해 해당 업체가 전면 교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최근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데 이어 아파트 시공사 측에도 조치를 요구한 결과 문제가 된 자재를 즉시 전면 교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정동영 대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환경부와 국토부 등 관련 기관들이 함께 건축 자재에 대한 라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인 가구가 크게 늘고 있어 반려동물 산업과 치유농업 등 이른바 외로움 케어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북연구원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28.5%를 차지하고 있고 계속 비율이 늘고 있기 때문에 전북에서도 반려동물 산업 육성과 반려 로봇 개발, 치유농업 산업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년에 대둔산 구름다리와 삼선 철계단의 안전이 보강되고 선운산에는 생태연못 관찰로가 조성됩니다. 또 모악산 계곡길에 안전 난간이 설치되고 마이산에는 화장실과 계단이 조성됩니다. 전라북도는 도립공원 생태보건 자문단의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도립공원 정비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이 다음 총선에 대비해 조직 정비에 나섭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지역위원회별로 당원 확대에 나서는 한편 조직 정비가 마무리되면 도내 국회의원과 당원 연석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지방선거 때 3만 3천여 명이던 당원이 현재는 2만 8천 명 선까지 줄어들었으며 탈당 등으로 인해 각종 위원회도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공정수사를 촉구하는 진안군민은 오늘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진안군 의료원 채용비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며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참여자들은 지난 2014년 진안군 의료원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이항로 군수가 부당한 인사 개입을 통해 직원들을 시켜 전문성 있는 지원자들 대신
지인 등 20여 명을 채용하게 했으며 지난 4월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경찰과 검찰이 채용 비리에 관여된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통시장의 최대 축제인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가 오늘 개막해 14일까지 군산 새만금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5번째를 맞는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는 전국 140여 개 전통시장이 참여하며 먹거리 장터와 청년 상인존 등 150여 개 전시관과 와그라그 시장가요제 등 다양한 행사와 볼거리가 마련돼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전주와 익산이 17.5도 등 16도에서 18.7도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 6도, 익산 4도 등 0도에서 7도로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낮 기온은 15도 이상 크게 올라 18도에서 20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겠고 대기는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 아침까지 평년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낮은 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모레인 휴일부터는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